쉬운 회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6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편 1번에서 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수요될 예정인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 자산 부채의 정의, 건물의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매출 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 계정을 정리해 볼 거고요. 기입된 계정을 통해서 거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잠시 멈춰놓고 1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자본금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본금, 즉 자본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를 묻는 문제일 경우에는 일단 T를 그립니다. 아래와 같이 T를 그려놓고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적습니다. 자본을 구할 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고요. 부채를 구할 때는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되고요. 그리고 자산을 구할 때는 부채 더하기 자본을 하시면 됩니다. 자산,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먼저 T를 그린 후에 빈칸을 채워 넣겠습니다. 1번 현금은 자산이죠. 2번 단기 차입금은 빚이니까 부채입니다. 3번 외상 매입금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4번 외상 매출금은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비품 또한 자산이고요. 건물 또한 자산이죠. 지급어음은 지급해야 할 어음이기 때문에 부채이고요. 받을 어음은 받아야 할 어음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자산의 합에서 부채의 합을 빼서 자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값을 구해보면요. 115만원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동영상 잠시 멈춰놓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T를 그려놓고 빈칸을 채워 넣는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2번 문제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산이란 무언가가 회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채는 회사로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갈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선급금, 미수수익, 선수수익 많이 용어 헷갈리실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은 먼저라는 뜻이고요. 미는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급은 지급하다라는 뜻이고요. 수는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조합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제 단어를 하나씩 조합해 보겠습니다. 선급금, 미리 지급했다. 미리 지급했으니까 이제 무언가를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자산이고요. 미수수익, 아직 받지 못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선수수익, 미리 받았다. 우리가 미리 받았으니까 무언가를 내줘야겠죠. 그러니까 부채입니다.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죠. 주식이나 채권은 팔면 회사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 역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벌써 3번 문제 풀게 되었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문제는 감가상각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요.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그 값을 내용연수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그 값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정률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정률법에 대한 식을 알게 됐으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한 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상각률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취득원가는 매입 가격에서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비용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비용은 취득세 또는 택배비 같은 운반비, 그리고 기계 같은 장치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데 드는 시운전비 등이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답을 구해보면 800만원 더하기 50만원 해서 850만원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 연도부터 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말하는데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2000X1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850만원 곱하기 10%, 즉 85만원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할 때도 정률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주어진 정보를 다 이용해서 값을 구했으니까 정률법 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850만원 빼기 85만원 곱하기 10%에서 76만 5천원이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읽어보시고 틀린 지문이 어떤 건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는 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아래 해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매입에 대한 외상금을 외상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에 대한 외상금은 미지급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하거나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에 대한 계정 과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상품을 판매할 때 드는 운반비를 판매관리비라고 하고 상품을 매입할 때 드는 운반비는 매입 가격에 포함합니다. 우리 3번에서 취득 원가는 매입 가격에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 개념이 이 매입 가격 포함 개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입 시 발생하는 운임, 상품 매입에 대한 운반비는 매입 가격에 포함한다고 했죠. 맞는 개념이고요. 상품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상품 매입에 대한 외상금이죠. 이것은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상품 매출 시 상품 매출에 대한 운반비는 운반비, 즉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으로 재고자산에 속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문제는 계정 기입으로 거래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해설을 보겠습니다. 4월 25일의 거래를 추정해 보라고 했으니까 4월 25일의 거래만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된 경우에는 거래를 추정하기 위해서 보통 예금을 이렇게 통 칩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리에 보통 예금이 오게 되고요. 밀려난 외상 매출금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계를 적어볼 수 있는데요. 차변에 보통 예금 5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5만원이 오게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
기입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 거래도 한번 추정해 볼게요. 또다시 통 치고 다시 통 칩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자리에 보통예금이 오게 되고 밀려난 외상매입금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보통예금이 대번의 자리에 있으니까 보통예금이 계좌이체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외상매입금 2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되어 지급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구할 때는 T를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회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 무언가가 회사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취득 원가는 매입 비용에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대표적인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입에 대한 외상금을 외상매입금, 그 외 자산 매입에 대한 외상금을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운반비를 판매관리비라고 하고요. 상품 매입에 대한 운반비는 매입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입된 계정 내용을 통해서 거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